안녕하십니까. 소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최한승 연구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정기평가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소매 유통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반기부터 업체들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수익성이 개선된 업체 수가 더 많습니다. 전년 동기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가계 여유자금 증가와 펜트업 효과로 인해서 빠른 실적 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재무 안정성은 개선된 업체와 저하된 업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체가 투자 계획을 이어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잔여 투자가 이어졌고 매출 증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21년 상반기 신용평가에서 영업실적과 재무안정성 회복 수준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우수한 영업실적과 재무안정성 개선세가 두드러진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의 단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된 AKSND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를 제외한 소매 유통업체 대부분이 예상을 상회하는 영업실적 회복세를 나타냈고, 점포 구조 조정 등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 계획도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업체 대부분의 신용등급이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73까지 하락했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잠재소득 증가로 2021년 6월에는 11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7월 들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소비자 심리 개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소비 개선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의 경우 당분간 해외여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면세점 수요 흡수에 따른 명품 판매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서 의류 등 패션 잡화 판매도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패션 잡화의 경우 본격적인 판매 성수기가 2분기 이후 도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지역의 소득 수준과 MD 구성 등에 따라 점포별 판매액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패션 제품 소비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고 과시적 소비와 가성비 중시 소비로 소비 성향이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코로나19 완화 이후 업체별, 점포별, MD 구성과 집계 능력 등의 차이가 실적 차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최고조였던 2020년 3월과 4월 이후 할인전 판매액은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가 가속화되고 마켓컬리와 같은 식품 전문 이커머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식품이 할인전 판매액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및 가심비,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의 확산과 IT 기술 발전과 배송망 확충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할인점을 통한 비식품 소비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양한 상품 구성과 우수한 매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로서리 부문이 할인점 업계의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배송 경쟁력과 그로서리 부문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실적 차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업태별 전망을 감안할 때 2021년 하반기에도 판매액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매 유통업 주요 12개사의 합산 매출액이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상반기의 판매액 급증이 코로나19로 인한 펜트업 효과의 영향이 컸다면 하반기에는 서비스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상품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매유통업계 전반의 영업수익성 회복의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프라인 대비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온라인 시장은 가격 소구력과 편의성이 핵심 경쟁력이다 보니 유통마진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제품군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급증하였고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업체는 이커머스 득세로 인해서 사업 경쟁력의 핵심인 집객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집객 비용은 판매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성 개선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유통업체들이 경상적인 투자 외에 신규 투자를 지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채널 시프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1년 이후 M&A와 점포 리뉴얼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영업 효율화를 병행하고 있어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입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업체별 신용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코로나19 진행 경과와 영업실적 개선 수준, 신규 투자 규모의 적절한 통제와 점포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개선 여부가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소매유통 사업 환경하에서 주요 업체들의 전략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자동화 물류센터 확보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왔고 특히 2021년 들어서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인 W컨셉 코리아 지분 인수를 완료하였고 EBA 코리아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의 경우 저수익 매장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효율성 확보에 집중하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현대와 신세계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 경쟁력 강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의 경우 재무부담 확대와 사업적 시너지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보수적인 투자는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인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업체별 사업 전략의 우열을 가리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의 적절한 균형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투자 성과와 재무 안정성의 변화 여부 등이 신용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온라인이 기존 유통업체들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널 시프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분명 온라인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마진 경쟁이 해소되기 어려운 시장 구조적인 특성하에서 대규모 투자 부담을 감내하면서 온라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마진이 고착화된 온라인 시장 진입이 향후 기존 유통업체 생존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온라인 시장 진입을 실기하는 경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산업 트렌드하에서 시장 지배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분포한 오프라인 매장과 구축된 물류망은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고 기존 소매 유통업체들은 장기간 축적된 제품 확보 노하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오프라인 경쟁력을 얼마나 온라인에 잘 활용하는지가 기존 소매 유통업 생존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투자 규모 관리를 통한 재무 안정성의 유지 여부와 M&A와 합종 연행 등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이 향후 신용도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1, 2년이 소매 유통업계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별로 상이한 전략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소매 유통업. 이 변화의 시기를 각자의 전략으로 잘 극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유통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